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급등을 뿜어내는 주도주의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있죠. 앞으로 이러한 주도주의 성격이 띌 종목들을 발굴해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자도 어제의 이 미국 뉴욕 증시 온기를 이어받아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훈풍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1% 가까운 강세 흐름 코스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2% 상승세 이어가면서 791포인트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의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훈풍 불어가고 있습니다. 불기둥 세워가게 기원 드린다라는 좀 장전의 코멘트를 남겨드렸었는데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지난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공포스럽게 금리 인상한다, 자이언트 스텝한다, 전보 스텝한다라는 이슈들 나올 때마다 혹은 소비자 물가 지수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높아질 때마다 계속 무너지기만 했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6월 달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 달 과거 한 달 전 지표가 정점일 것이고 유가가 한 달 동안 무너졌고 우리 곡물 가격 잡혔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고 있음에 따라 금리 인상의 속도도 우리 7월 달, 9월 달 단행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에 도래하게 되더라도 앞으로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질 때 혹은 각국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될 때 글로벌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도 추가 낙폭의 조정을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반등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고요. 어제 우리 앵커님하고도 같이 좀 짚어봤지만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어제 조금 제가 심상치 않다. 수급 몰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새벽 시간 우리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2,300만 원을 위협받았던 비트코인이 2,300만 원 기준으로 3천만 원까지면은 25% 가까이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 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대성창투 그리고 인바이오젠 이런 제가 우리 저녁 방송에서 찍어드렸던 우리 가상화폐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텐츠 관련주들 이제 아마 지난주 제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역삼역, 스위스, 기러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컨텐츠가 요즘에 광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관련된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시즌2, 넷플릭스 바닥에서 반격의 카드로 결국에는 K 콘텐츠들을 활용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버키 스튜디오, 엔터주 우리 콘텐츠 관련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이 오늘 또다시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 콘텐츠 관련주들 바닥에서 다시 넷플릭스가 이제 넷플릭스 기준으로 제가 넷플릭스 그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 당시에 $200 돌파를 못했던 시점이었는데 넷플릭스가 고가 대비 마이너스 80% 무너진 바닥에서 다시 $200를 돌파하느냐, $250를 돌파하느냐. 그리고 추가 상승을 가져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주들도 우리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 매출이 발생됐죠.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OTT에 탑재해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작년 하반기에 부각이 됐었는데 다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오게 되는 시점과 우리 우영우 광풍이 또 붐업이 되어가는 시점에 다시 바닥에 있는 K 컨텐츠 관련주들 좀 수급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주일 전에 예언을 해드렸고 어제와 오늘 관련주들 좀 행운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나스닥이 전일자 우리 3%가 급등했습니다. 나스닥 차트 보고 우리 코스닥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차트 나스닥 지수의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5월 달
이더리움 암호화폐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발했고요. 6월 달 어떤 이슈가 있었죠?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0.75%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낙폭을 확대했고 또 이중 바닥을 다졌고 그리고 7월 달 또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 네 번째 저점 이 저점의 박스권 하단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단기 저점을 다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종전으로 끝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거든요. 네. 곡물 유가 바로 가격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 인상 속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증시 상승에 그런 앞으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이제 1,500포인트와 11,000포인트 구간이 여러분들이 저가에 베팅을 해야 되는 단기 저점의 구간이고 자, 지금의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1,700원과 12,200포인트 구간이 우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 5월달, 6월달, 7월달 구간에서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의 구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나스닥 지수가 눌러준다 하더라도 그 눌러주는 것이 공포가 아니라 그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만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간 조정이고 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 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 기준 1,500포인트, 11,000포인트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박스권 등락 안에서의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와 연결지어서 우리 코스닥 지수 업종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710포인트에서 770포인트 구간 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어제와 오늘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770포인트 구간을 돌파하고 위로 상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770포인트의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위로 상방 840포인트 구간까지 코스닥 지수 기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테마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게임, NFT,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전장, 배터리 관련주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게임주들, 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도 이틀 연속으로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다음 달 중순까지 신규 확진자 다시 20만 명으로 도달해가는 과정에서 과거 제약바이오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은 코스닥 지수가 무너져서 710포인트 최저점 구간이 아니라 840포인트 구간까지 일정 수준의 반등이 들어왔을 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더 좋은 가격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물려있던 종목들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더 유리한 가격 조건에서 비중을 줄일까 말까를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서 혹은 이제 검토하셔서 투자 결정 내리시는 이제 지표로 코스닥 지수 84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염두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우리 7월 말 연준이 또다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해서 코스닥 지수가 조정받는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과거에 710포인트 이탈하지 않고 반등했었던 과거력 여러분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단기 저점 690포인트와 71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조정받게 되면 이번에 잡지 못했던 종목군들 바닥에서 박앤세일 다시 하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진행해서 앞으로 지수 840포인트까지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수익과 행복을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까지 엿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흐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자 장 초반 2,400선을 돌파한 코스피, 계속해서 미국의 뉴욕 증시 인기와 함께 훈풍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3천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 어제 찝어주셨는데 오늘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발굴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12시 이후부터 노란톡을 통해서 받도록 할 텐데요. 고민이 되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또 그에 따른 사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데요.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앞으로 급등과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차기 이 성장주, 이 주도주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탑3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3위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NCN입니다. 네, NCN 하면 저는 굉장히 생소한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입니까? 일단 NCN 하면은 우리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자동차 블랙박스와 영상 처리 기기를 이제 매출액이 이제 전체 동사의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의 블랙박스나 후방 카메라나 이런 영상과 관련된 제품들을 납품하면서 동사의 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이것만 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 최근에 이제 넥스트칩이라는 기업이 NCN에서 이제 분할 상장돼서 이번에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이제 넥스트 칩이라는 기업이 이번에 신규 상장이 됐었는데 자, 당시에 공모가가 13,000원 구간에 신규 상장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신규 상장 직후에 자, 신규 상장 당일에 이제 고가에서부터 최근에 12,000원, 13,000원까지. 자, 공모가가 13,000원인데, 자, 이 공모가 영역까지 좀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고요. 즉, 우리 넥스트칩이 우리 NCN의 이제 자회사인데, 자, 보시면, 자, 우리 넥스트칩 지분의 46% 정도를 정정하겠습니다. 자, NCN이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46%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NCN이 넥스트칩의 지분을 54%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어쨌든 46에서 54%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중을 자, 우리 아까 살펴봤던 NCN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자, 넥스트칩이라는 기업은 영국의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인 자, ARM이라는 이제 기업과 함께 이제 자율주행 반도체 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과거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로 한번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 넥스트칩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용 이제 기타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반도체가 그냥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혹은 뭐 컴퓨터로 활용되는 그런 이제 컴퓨터용 반도체라기보다는 자율주행 이제 자동차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동사와 이제 영국의 이제 반도체 업체가 협력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 우리 아까 살펴봤던 우리 NCN이라는 기업이 우리 블랙박스 만드는 업체의 영상 처리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주로서의 그런 모멘텀을 앞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코스닥 소형주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넥스트칩이 공모가 부분까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12,000원과 13,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우리 넥스트칩 차트 기준으로 자, U커브 형태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공모가 부분에서는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회사 IPO 한다고 해서 그 공모에 참여했던 기관,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단가가 12,000원, 13,000원 구간이었고요. 자, 이번에 지수가 무너지면서 조정을 받고 가격대를 지지받고 왜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이 가격을 지지해줬는지 모르겠지만 12,000원과 13,000원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이 12,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넥스트칩이 추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기업의 지분을 NCN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넥스트칩의 반등이 곧 NCN의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N이 과거 우리 2020년도 6월 달 기준으로 주가 저점이 2,300원이었습니다. 자, 2,300원에서 6,700원까지 단기간에 한 6개월 정도 만에 150%의 시세를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과매도 구간의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코스닥 지수가 84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려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 NFT, 블록체인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차,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붙어야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애플카가 정정하겠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카 시장으로 애플카 출시를 202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는 2025년도까지 계속 부각이 됐다가 안 됐다가 부각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할 텐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 바닥에 공략하셨다가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된다면 상승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NCN 종목, 우리 오늘 지금 이 종목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작년 아닙니다. 재작년 6월 달의 저점인 2,300원만 깨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 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저가 매수 그리고 씨앗을 뿌려놨다가 나중에 수익으로 큰 수익으로 수확을 거두는 형태로 농사 잘 지어가시면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의 관심 종목으로 오늘의 3위 종목 NCN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관련주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진 않고 있지만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7월 1일에 상장된 넥스트칩의 이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요. 이 넥스트칩이 올라가면 같이 또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더 자세한 매수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위 종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종목 위니아입니다. 네, 위니아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또한 김치가 속한 회사이죠. 김치냉장고로 유명한 또 기업이기도 한데 종합 가전제품을 또 제조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오늘자도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위니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차트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의 구간이 고점인가 저점이냐를 논했을 때 저점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 기업 개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진행해 드리고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대유 위니아 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고요. 동사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다양한 주방 가전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랑 이제 좀 경쟁사가 있는데 위니아, 위닉스 조금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위닉스 공기청정기, 위니아 공기청정기 조금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동사는 이제 위닉스가 아니라 이제 위니아 이제 공기청정기랑 그런 스타일러나 우리 그런 제습기, 세탁기 이런 이제 주방 생활가전에서의 매출액이 61% 발생되는 매출입니다. 가전제품 매출액이 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활가전, 주방가전에서 매출이 61% 그리고 김치냉장고, 밥솥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제 가전제품에서의 매출이 약 39% 정도가 발생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데 우리가 밥솥 그리고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딤체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의 김치냉장고가 이제 딤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동사의 그룹이 운영하는 그런 김치냉장고 이제 사업이 많이 좀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밥솥과 관련된 이런 가전제품과 관련된 이슈와 테마는 앞으로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 혹은 2020년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이 코로나 위험에 터졌을 때 우한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구하지 못하는 마스크와 보호물자들을 중국한테 이제 구호물자를 지원해주면서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러면서 방안을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요. 2년 넘게 미뤄지는 건데요. 맞습니다. 네. 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또 큰 논점이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뀐 만큼 네. 새로운 대통령과 네. 이제 만나서 축하한다라는 악수를 하게 되는 시점에 다시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이런 가전제품 관련주들이 자 5천만 인구한테 가전제품 파는 게 아니라 14억 중국에다가 가전제품을 수출한다라는 모멘텀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그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동사의 이제 차트,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재무제표를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자, 작년 이제 결산 기준으로 자, 동사 시가총액이 자, 천억 원이 안 되는 소형 기업이에요. 그런데 자, 전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1조, 영업이익 40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1,000억이 안 되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이 400억, 작년 매출 1조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당시에 자 이때 어떤 공포감이 있었냐면 자 우리 코로나 관련된 그런 공포감 때문에 뭐 제습기, 공기청정기 이런 쪽으로 갑자기 테마가 붙으면서 자 실적 기반에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은 과거 2,300원 구간에서 자 6,700원까지 150%의 시세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재무제표상으로 보더라도 3개년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나 상패 가능성 없습니다. 뭐 김치냉장고 겨울에 잘 팔릴 거고요. 그리고 동사의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여름이 뭐 끝나가고 있긴 하지만 내년 여름까지 다시 여름 테마주로 대시세 분출이 가능한 자, 리셋된 구간에서 다시 여름 테마주로 냉장고, 뭐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제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런 부분들이 또 내년 여름에 또다시 여러분들 테마로 형성되면서 이제 대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자, 올라갈 때 따라가서 단기 수익 내는 거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사면 왠지 이 주식이 떨어져서 크게 물리게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 반대로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해서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이 리셋된 구간, 과매도 구간까지의 10만 불짜리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 씨앗을 뿌려 두시고 길게는 내년 여름까지, 내년 5월까지 보유하셨을 때 다시 우리 여름철 계절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좀 짧게는 겨울철 또다시 독감과 코로나 재유행이 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또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로 이제 우리 바이러스 사멸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또 우리 위니아의 그런 코로나 테마주로 이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미세먼지 많아지면 공기청정기 이슈 또 이런 가전제품에 계속 역사적으로 그런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황사, 미세먼지, 코로나 뭐 이제 공기청정기, 에어컨 이런 쪽으로의 테마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이런 부분들 뭐 앞으로 언제 부각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황사, 미세먼지 경보가 언제 뜰지는 기상청도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이제 그렇게 황사 경보가 떠서 이 주식이 올라간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자 지금부터 언제가 됐든 여러분들이 기간 보유를 할 수 있다면 편안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2,200원 그리고 2,350원 구간 여러분들 여기 저점만 안 깨면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니까 저가 매수 기회 오늘 지금 이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2위 종목은 위니아였습니다. 위니아 현재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는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면 좋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요. 겨울에는 또 김치냉장고,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을 때는 공기청정기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격포제가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 설정해 두시고 저가 매수 기회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네, 화학 섬유 제조 업체로서 효성 첨단 소재 정말 주가가 잘 갈 때는 크게 올라갔던 기업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 저평가된 구간일까요?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첨단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배터리 많이 팔리면
이런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드는 그런 뭔가의 이제 첨단 소재와 같은 부분들이 멀티플이 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우리 증시 상승, 유동성 공급 이런 이슈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88만 원 수준까지 좀 상승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주요 지지선, 우리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한계점을 돌파한 구간이 바로 자, 27만 원 구간인데요. 이 27만 원 구간을 돌파하니까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27만 원에서 얼마까지? 자, 87만 원까지 거의 뭐 150%, 200%의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가격은 87만 원에서 최근 저가 34만 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60%의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자, 시가총액이 조 단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조 단위 기업인데 뭐 코스닥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전주 뭐 이런 표현 쓰긴 좀 그렇지만 작전주 네. 여러분들 수익을 내야 나한테 좋은 기업인데 이 회사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점에 매수를 하셨다면 계좌 손실은 마이너스 60%라는 겁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자, 삼성전자 9만 원에 샀으면 5만 원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40% 넘게 손실이 났던 것처럼 자,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우량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언제 사는지가 중요한데 자, 과거에 27만 원 구간이 아까 우리 살펴봤죠. 세 번의 가격대를 지지받으면서 87만 원까지 올라갔던 구간이 바로 27만 원이다. 그리고 그 27만 원을 앞으로도 자, 이탈할 것인가 이탈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자, 동사가 27만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현재 구간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의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우하향 추세 상단까지만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본다 하더라도 자, 38만 원과 41만 원까지는 자, 여러분들 여기 추세를 상단을 뚫어낸다가 아닙니다. 이 추세 상단까지만 노려본다 하더라도 현재 각 기준으로 38만 그리고 48만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동사 이제 매출액적인 부분들 꾸준하게 증가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됩니다. 자, 작년 매출액 3조 5천억 기록했고요. 자, 영업이익 4천억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 결산 기준으로 영업이익 자, 올해 영업이익 자, 4천억 정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자, 동사의 매출액 또한 자, 4조 정도로 자,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 비해서 거의 매년 네, 우리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연간 4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자, 이런 종목들은 4년 동안만 회사가 예상대로만 잘 굴러가면 영업이익만 1조 6천억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 회사의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죠? 1조 5천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간 보유해서 내가 2024년도까지 잘 들고 갈 수만 있다면 회사가 매년 4천억씩 번다. 회사의 기업 가치가 매년 4천억씩 수천억씩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다시 27만 원을 이탈할 것인가 아니면 27만 원을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고개를 돌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27만 원 안 낄 경우에는 동사는 지금부터 조정시마다 물량을 모아가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지금 이 종목 관심 가져야 된다. 자, 급등주, 폭등주 상한가 갈 때 따라잡아서 단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매하셔가지고 뭐 3%, 5% 뭐 수익 날 수 있지만 결국에 익절 못하고 결국에 평단가 대응 못하고 결국에 손절 대응 못해서 크게 물리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네, 우리 뭐 폭락장 많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 없이 빠지면 오히려 이득이야. 빠지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 27만 원 구간 지지받는 여부 체크하시면서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이 종목 이제 탑 1의 종목으로 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망의 1위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작년 9월이죠. 무려 87만 원 선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현재 가격 34만 원 선을 횡보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7만 원의 저점을 깨지 않을 경우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진입해 보시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 38만 원에서 48만 원 선 잡아 가시면서 분할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상담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상담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 끝난 12시부터 받도록 할 텐데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셔서 고민이 되는 종목 명가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점상님께서 문의해 주신 종목입니다. 하잉크 코리아이고요. 9,970원의 매수가 비중 11%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일단 어제 뭐 진행을 해드렸다고 준비를 했던 이제 종목인데 이제 시간 관계상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자, 하잉크 코리아라는 종목을 10,000원 정도의 보유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동사는 자, 스펙 합병 주식이기 때문에 스펙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당 주가는 적정 주가는 2,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2,000원 정도 됐던 주가가 자 24,400원까지 올랐다라는 거는 햄버거 말고 템버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꿈이죠. 1000%의 상승을 과거에 가져갔었던 과거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를 흡수합병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 거 하고 보니까 동사는 이제 휴대폰 액세서리 이제 전문 업체인 하잉크 코리아를 이제 흡수합병하면서 이제 스펙 기업이 이제 하잉크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하잉크 코리아로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의 본 사업은 이제 스마트폰 그런 케이스나 네. 충전기나 무선 충전기나 아니면 이런 뭐 글립톱이나 맞나요? 이제 그립토 네. 이런 것들 액세서리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 발빠르게 스마트폰 케이스를 납품함으로써 동사의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좀 특별한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였느냐? 자, 이제 지난 올해 3월 달에서 5월 달 이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그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의 그런 지적재산권 사용 라이센스 계약을 자, 동사가 따냈다라는 이슈 때문에 2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뉴스 봤습니다. 네, 뭐 올해 손흥민 이제 선수의 축구 팬도 굉장히 많고 네. 토트넘 유니폼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동사가 이런 IP를 따내서 이런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동사가 의류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만들어서 조달한다기보다는 이런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관련된 상품으로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출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련된 뭐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그려진 보조 배터리라든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그려진 그런 스마트폰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지만 실제 매출로는 아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체크를 하셔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자, 미상한 전환사채가 이제 1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정정했습니다. 자, 주식으로 6월 17일 전환 청구된 이 전환 청구 이미 주식으로 채권을 전환 청구한 가격이 이제 1,000원에 이제 13억 정도의 물량이 전환 청구가 됐었고요. 자, 우리 지금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주가가 7,000원입니다. 자, 아까 이제 살펴보면은 6월 17일에 1,000원짜리 물량이 풀린다라는 이슈 때문에 자, 6월 17일 기준으로 주가가 자, 1,000원짜리 물량이 풀린다 하면서 주가가 10,000원 중반대에서 이제 1,000원짜리 물량이 풀리는 것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다시 자, 6,000원, 7,000원대까지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잉크 코리아의 그런 신사업 목적 추가인데요. 자, 동사가 스마트폰, 폰 케이스, 유무선 충전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자, 앞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제공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우리 토트넘의 유니폼을 만든다든가 의류를 생산하겠다 이런 사업 목적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신사업 목적만 보고는 자, 동사가 이런 스마트폰의 액세서리 부분들로 이제 토트넘과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토트넘의 그런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매출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네,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보로 인해 얼만큼의 실적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지는 미지의 영역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141억,
그리고 영업이익 28억 원 정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동사의 시가총액 1,400억 정도가 되는데, 자, 1,400억짜리 기업 상장사의 재무제표라고 보기에는 이 회사의 실적이 좀 미비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토트넘과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 팀과 관련된 그런 콜라보 상품들을 이제 좀 잘 만들어서 좀 매출이 터져서 좀 행운의 여신이 도와줘서 좀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평단가가 9,900원대이셨기 때문에 1차 9,400원, 9,900원 구간에서 절반 비중 정리하시고 잔여 비중으로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는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우리가 사고기 때문에 그 지지선 6,600원 이탈하면 비중 조절하시고 6,200원 마지노선 대응하시고 이탈 시 비중 정리하고 다시 우리 텐베거 시세 나오기 전 우리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자, 2,0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면은 다시 전자로 회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6,600원, 6,200원 이탈할 때 비중 정리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잘못 눌러가지고 우리 다시 한글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나노 CMS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동사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우리 코로나19 테마주로 자, 15,000원에서 12만 원까지 8배 정도의 엄청난 상승을 우리 코로나 테마주로 가져간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동사가 박테리아 사멸용 인체에 무해한 자외선 램프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런 사멸 램프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테마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자외선을 조사해가지고 바이러스, 병원균, 이제 박테리아 등을 살균하는 기술은 현재 위생과 관련돼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그래서 동사는 인체에 무해한 이제 바이러스 제거 살균 램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제품화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사업 목적이 부각되면서 얼마나 우리 이게 시세가 나왔을 때가 작년이니까요. 작년 연초에 자, 2021년도 우리 7월 달부터 10월까지 이제 조금 신선한 주식시장에서는 램프로 이제 신규 확진자 이제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이 램프가 미국으로도 수출되고 전 세계로 수출되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약 8배 정도 좀 폭발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 시세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데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매출액이 증가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30억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7억 원 정도로 자, 이 사멸 램프가 제품화해서 출시한 건 맞는데 그게 실질적인 매출의 폭발적인 증가로 나타났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증가하긴 했지만 주가가 8배 오른 것에 비하면 미비한 우리 재무제표에 매출의 증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800% 가까이 폭등시켰던 거에 비하면 올해 1분기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즉 이제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올라갔던 테마주들은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 코로나 관련주로 과거의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8월 달 중순까지 다시 신규 확진자 20만 명 돌파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으로 그러한 우려감으로 다시 단기 시세 나올 때 저는 매수가 아니라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 이제 1분기 이제 분기 보고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미상한 전환사채가 지금 170억 정도가 납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이 170억을 투자한 작년 11월 달에 투자한 자들의 이제 이유를 보니까 내가 170억을 회사에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받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자가 0%입니다. 지금의 고금리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 170억에 대한 전환사채 이율이 0%라는 거는 이 만기까지 기다려서 0%의 이자를 챙기겠다고 들어갔던 목적이 아니라 자,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청구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의도가 이 공시에 이 전환사채 미상한 내역에 저는 숨겨져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즉, 이 2회차 전환사채 사주들이 결국에는 170억 물량을 수익 내기 위한 그림이 한 번 정도는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이자율이 0%인데 자, 동사에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당시에 최저 조정가액이 55,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 당시에 58,000원의 전환가액이었던 2회차 전환사채도
단가가 55,000원 정도로 이제 낮춘 상황이고요. 자, 55,000원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자, 이들이 2026년 11월 29일까지 주식으로 전환 청구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네, 마지막 코로나 테마주든 뭐 사멸램프로 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을 붙이면서 주가 부양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환사채 만기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26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26년 11월 29일. 그래서 지금이 22년도니까요. 22년, 23, 24, 25, 26. 거의 지금 4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저는 19,000원, 22,000원까지 다시 조정받는다면 비중 5에서 10% 추가 매수 고려해서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이제 3만 원, 3만 5천 원까지 반등 나왔을 때 거기서 좀 청산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로나 관련된 그런 테마주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한 달 이내 다시 신규확진자 어제 7만 명인데 10만 명 돌파하고 20만 명 도달하면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램프에 대한 이슈로 시세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는 1차 목표가 7만 6천 원, 2차 목표가 네, 3만 8천 원에서 4만 원 구간 청산 목표로 네, 짧게 좀 시세 누려보시고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아까 살펴봤던 2회차 전환사채 사주들이 160억을 전환 청구한다라는 거는 5만 5천 원짜리 단가의 물량을 내가 수익 내면서 매도하기 위함이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그 전환사채 전환 청구를 언제 하는지를 좀 부가적으로 추적하시면서 예, 다시 네, 우리 추가 수익의 청산 기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아까 이제 살펴봤던 종목이 나노 CMS거든요. 자, 나노 CMS. 자, 차트 보시면 자, 12만 원에서 지금의 구간이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로서의 상승 동력을 전부 다 반납한 고가 대비 마이너스 80%의 가격 조정 있었고요.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바닥 만들었고, 즉 아까 말씀드렸던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다시 조정받으면 3중바닥에서 평단가를 낮춰서 3만 5천 원, 3만 원까지 물량을 정리하시는 투자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아까 160억 사주들 평단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자, 마이너스 80% 조정받았고요. 이 박스권 구간 등락 가져가다가 나중에 이슈 터뜨리면서 여기를 뚫어낼 때 5만 원보다 주가 올려놓고 여기서 160억 물량을 정리할 그림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상담 종목이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종목인데, 자, 동 종목은 준비된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제 방송 시간 관계상 다뤄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내일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인 종목 상담 접수는 네, 잠시 후에 앵커님께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이죠. 하잉크 코리아에 대해서는요, 6,600원 이탈 시에 비중을 조금 줄여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주시고 6,200원 이탈 시에는 청산 관점에서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1차 목표가 라인으로서는요, 9,400원에서 9,900원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그 가격대에 왔을 때는 매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종목 나노 CMS에 대해서는요, 평단가 조금 더 낮춰주시길 권유를 해주셨고요. 19,000원에서 22,000원 사이 5%에서 10% 비중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평단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권역에 들어오시면 코로나 테마주로서 단기 시세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만 6천 원에서 3만 8천 원 청산 관점으로 대응 권유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요. 고민이 되신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차트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 낮 12시 이후부터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지었고요. 다음 코너인 히든 종목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의 기회를 바로 맛볼 수 있는 시간이죠.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사서
곧바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힌트 먼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뭐 히든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앞서서 사실 이 종목은 자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종목이 아니라 차선의 종목이었다라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봤을 때 아침에 수급이 가장 세게 들어왔던 종목을 제가 노랑톡 하단에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추천주를 방송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종목은 노랑톡 입장에 계시는 분들에게만 종목명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 라인업을 제가 이제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던 중에 2순위로 추적을 하는 종목을 들고 왔다라는 점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자, 드라마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매출액이 99% 이상 발생되는 업체입니다. 자, 저희는 서울경제TV를 시청하고 계시지만 SBS, MBC, KBS, 뭐 TV조선, JTBC 등의 이제 드라마를 제작해서 납품함으로써 동사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거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동사에 이제 매년 두세 개 이상의 좀 드라마를 제작해서 만들고 있는데 동사가 이제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 중에서 좀 생각나는 드라마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자, 고요의 바다 넷플릭스 작년에 이제 출시됐었던 컨텐츠가 이제 사마네트웍스가 만든 기업이 죄송합니다. 방금 종목명이 나왔는데요.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자, 고요의 바다 만든 업체고 네. 자, 드라마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와 지금부터 쇼타임, 낭만 닥터 김사부 그리고 네, 뭐, 굉장한 드라마가 많이 지나가고 그런 있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제작된 업체다라고까지만 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 제작사인 사마넥트워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사마네트워크입니다. 네,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긴장감은 떨어졌지만 사마넥트워크 오늘 사야 되는 이유 알려주시죠. 네, 지금 K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우리 버킷 스튜디오 종목도 잠깐만 차트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종목도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주가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시즌2 한다고 하니까 자, 제가 관심 있게 보라고 이야기 드렸던 바닥에서 또다시 이 직전의 고가 라인들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장중에 13%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있고요. 자, 지난주 이야기 드렸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주들도 A스토리 포함해서 뭐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조금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드라마 출시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데 다시 지금 과매도 구간 W자의 형태로 직전의 매물을 돌파하는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 즉, 가격 조정 마무리하고 저점 이중 바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시간 보유해서 길게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저는 조금 더 빠르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단기 시세에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마네트웍스를 관심 종목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시세 오늘 사서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히든 종목으로 사마네트웍스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마네트워크였고요. 또 수급이 몰리면서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K 콘텐츠 최근에 강세 흐름 이어간 만큼 주목해볼 종목이었습니다. 차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최선의 종목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 방송이 끝나고 낮 12시 이후부터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꼼꼼한 상담 방송 중에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등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